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번 10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달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신속통합 공모가 마감이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모아타운 발표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또 기대하는 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서울의 외곽지를 중심으로 모아타운들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 이번 공모에는 서울의 중심, 그리고 상위 입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차에는 어떤 지역들이 선정이 될까?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이 많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이 공모에 들어갔고 접수를 했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기대되는 지역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용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이 원래 모아타운이 접수된 지역이 없다가 이번 차에는 이 모아타운 접수가 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에 하나라도 발표가 될지 봐야겠지만, 중요한 점은 뭡니까? 지금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27년 동안 엄청 많은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발표가 될 것인데, 지금은 아직 초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차에 안 되더라도 다른 그 형식으로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용산에 이 모아타운 이번에 접수한 지역들 보면 기존에 신속통합하고 뭐 공공재개발 넣었다가 안 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 열정, 투자자들이 많구나, 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모아타운의 노후도 자체가 허들이 굉장히 낮죠.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의율이 높고, 그리고 자체적인 이 가점,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사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각 지역구별로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용산은 이렇게 모아타운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행된다라면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이 한강변 지역, 한강에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제가 이제 합정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이미 접수를 했던 지역이고 이번 차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용산, 용산에서 이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지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서울권 안에서 이 정비사업 관련해서 특히 재개발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면, 이 프리미엄이 빠지고 있는, 많이 빠지고 있는 곳이 있고 덜 빠지는 곳이 있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처에 가깝고 좀 메모드급 단지다 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인밸류가 좀 약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서 지금 1억대 중반 이하의 금액 프리미엄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한 그런 구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그럼 이게 왜 프리미엄이 빠질 만큼 많이 올라왔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신규로 구역 지정이 없었고, 그리고 진행되는 정비사업지가 오히려 해제가 일몰제에 의해서 많이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소수만 남았습니다. 이 소수만 남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100명인데 이게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 이면엔 또 아파트 값에 폭등이 있었죠.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정비사업지도 당연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의 모양새를 보면 아파트 가격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심리 자체도 좀 위축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신규, 과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이 시스템이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여러 사업 방식들, 특히 신속통합, 그리고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방식들이 등장하고 진행하는 사업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접수를 하죠. 이런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속,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기존의 사업 진행지 중에서 좀 하급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보다 나은 입지들이 더 작은 금액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매력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적게 주고 그 새로운 신규 사업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위 입지들은 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인기가 많아지겠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시장은 좀 얼어있고, 그리고 신규로 동의를 걷고 진행하고 있는 이 그나마 작은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모아타운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으냐면, 일단은 다른 그 사업 방식의 경우에는 이 매수와 매도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다던가 거래할 수 없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타운과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 이 두 개의 그 사업 방식이 가장 인기가 많다, 투자자에게. 오히려 이제 기간이 기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이 이전 차까지는 상위 입지들은 모아타운은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보고 다 신속통합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 두 개에만 주안점을 두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번 차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이 22년 1월 28일로 권리선정의 못을 받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바로 선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매입은 가능한데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는 실거주 할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신속통합하고 공공재개발을 밀다가 떨어진 지역들이나, 그리고 애초에 진행하다가 모아타운으로 선회한 그 상위 입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차는 집중해서 주목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용산의 경우에 이번 신규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장이 꽤나 많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산을 뜯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용산이 있죠. 중앙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계 그리고 청파동이 나오죠. 청파에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청파 2구역은 신속통합으로 가는 것이고요. 1구역은 일반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재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도 그거 모르고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죠. 이게 용산에 추진되는 곳이 무려 3군데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할 수도 있어요. 일단 원효로 일가, 그리고 효창 역세권, 그리고 위에 있는 청파, 청파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해서 3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 신축비율도 너무 높아졌고요. 뭐 모아타운으로 선회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쪽 효창공원역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3080이죠. 도심 복합사업. 거기가 이제 나라에서 그냥 지정해 버리는 거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그 위를 우리가 좀 이번 모아타운 공모에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를 저는 오늘 주인공으로 삼고 싶습니다. 물론 용산에 지금 투자금 많이 들어가는 건 아실 거예요. 웬만한 데는 정비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도 3억 이상씩은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정비사업 우리는 관련된 데를 투자해야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 그 국제업무지구가 예전에 이제
계획이 잡히고 진행될 때, 이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서계부터 원효로 사가 이 라인들 중에서 가장 비쌌고 투자자한테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원효로 3사가 라인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들이 다 풀리고 가장 인기가 많아진 데가 임대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주변. 그렇게 되니까 이 원효로 1가 그리고 청파 이 라인들이 차후에 인기를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거든요. 가격도 더 높아지고. 근데 저는 이 국제업무지구 자체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실현이 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데는 저는 국제업무지구로 봐요. 이 민족공원은 정말 긴 시간에 걸려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이 돈들이 많이 스며드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국제업무지구가 차라리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그런 지역이다. 돈이 묻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여기는 서부 이촌동과 통합개발 진행을 하고, 그때는 또 드림허브에서 진행을 했었고,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진행하는 게 속도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면, 지금은 여기 구역만 날라와가지고 배분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행되기 빠른 상황이고, 아무래도 여기는 업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그리고 시장 모두 여기에 중심 포커스를 두고 이 개발 진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이번 5월에 취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멤버 한강 르네상스 했을 때 요 자리들이 앞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 재정비 촉진지구 검토 지역들이었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거는 여기가 그 노후도가 그 일반 정비 사업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노른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노후도가 좀 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그 처음에 신속통합할 때 가장 동의율이 높았던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원효로 사가입니다. 원효로 사가가 제일 높았어요.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표현하죠. 동글동글. 여기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동의율은 제일 높았으나 노후도가 애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동의율이 높다는 건 뭐다? 투자자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원효로 사가와 삼가 이런 지역들, 용산의 웬만한 지역들은요, 예전부터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부터 투자했던 분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인 지역들이 용산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 기록적인 1위. 자,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모아타운 추진을 하고 있죠. 모아타운 지금 원효로 3가도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고요. 원효로 4가도 이제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자리를 보시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가 이제 1구역, 그리고 이렇게가 2구역, 요렇게가 3구역. 그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나눠가지고 지금 모아타운 추진 중입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제가 뭐 다 이제 친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미 위에 SH랑 다 검토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동의도 빨리 되고,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해봄직한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말고 바로 위에 원효로 3가가 있죠. 자, 이곳은 사연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3개의 구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통합 개발을 하자 말이 있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자, 위에 있는 이제 신창동 일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지입니다. 여기가 노후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일반적인 동의율, 조합 설립되려면 80% 필요하죠? 근데 여기가 60% 이상, 지금 뭐 80% 다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최근 들어 이제 무산되고 나서 또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요 지역, 여기가 이제 1구역, 그리고 여기가 2구역,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나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구역이 신속통합 넣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2차 넣었다가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고 뭐 같이 통합 개발하자, 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무산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탈적으로 국제업무지구의 후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이 모아타운 사업 방식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구역들을 뜯어보면, 제가 언급드린 이 4가,
그리고 원효로 3가 1구역, 2구역,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토탈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물건들이 싸지 않아요. 용산은 아무리 모아타운이라고 해도 싸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아타운은 원래 뭐 1억, 2억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게 제 맛인데, 용산은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최상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지구, 도보권 다 5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노른자 땅들이잖아요. 게다가 밑으로 이제 한강변도 가깝게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재개발이 됐을 때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뜯어서 보니까 가격대를 보면 지금 원효로 그 3가 같은 경우에 뭐 원룸 이런 것들도 5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할 곳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걸 봤고, 다만 이제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그나마 다른 지금 거의 투룸 용산 그 정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6억 기반이거든요. 6억이 좀 안 되거나 6억이 넘거나 이 정도인데, 원효로 4가도 그 정도에 있는 물건을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거 외에도 자금을 최소한으로 좁히면은 이 구역도 실투자금 뭐 3억 정도 잡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그냥 외곽지보다는 좀 중심 입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입지다. 왜냐, 뭐 위에 있는 그 고도 걸리는 지역이라던가 아예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리들이 꽤나 많거든요, 용산에는.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많아요. 근데 그런 지역도 용산이라서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금액대로 좀 이 모아타운 진짜 추진하고 있고, 이번 접수해서 발표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이 자리들의 메리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아타운 상위 입지 중에, 또 지난 시간에 제가 합정 지역, 합정 망원 지역 얘기했는데, 오늘은 용산에서도 국제업무지구 붙어있는 최전방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용산뿐만 아니라 많은 모아타운 그리고 상위 입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추진하는 지역이나 추진의 낌새가 있는 자리까지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용산이나 뭐 합정 궁금하신 부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모아타운이나 다른 여러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